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10일 일요일 오후 1시 반에 녹화하는 겁니다. 이 녹화를 끝내고 편집을 올리고 나서 고고TV 여명은 분당 탄천이 있어요. 탄천에 벚꽃이라도 구경하러 가서 한 2시간 산책을 하고 올까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최대 요충지로 떠올랐으며, 그리고 전국 선거 판세를 지방선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좌우할 것이다 하고 제가 몇 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유승민의 압승을 위해서 고고TV에는 2달 동안 지원을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변수가 생겼죠. 김원혜가 윤석열의 복심으로, 즉 윤파로 나와서 유승민의 저격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 당내 경선을 만만히 보실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유승민과 유승민 후보는 기준을 잡기를, 윤석열이가 당을 장악했으며 윤석열이가 공천도 장악했으며 지방선거에 깊숙이 관계되고 있다. 그 근거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충북지사에는 윤 깐부 김영환 그 얼치기를 내보냈고, 충남지사에는 김태흠 친박이었다가 윤석열 권력에 머리 쪼아리며 한마디로 충남으로 들어가서 윤석열의 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경기도에는 김은혜를 자객으로 유승민을 죽이기 위해 내세웠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과 유승민의 대결이다 하고, 유승민 캠프와 참모들은 분명한 결의를 가지고 가슴에 비수를 품고 선거운동 남은 열흘 동안을 하셔야 됩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은 유승민의 압승 구도로 갑니다. 경기도지사 본선은 유승민의 압승 구도로 가는데, 고고TV가 현재 파악한 정세나 직관을 보면은 당내 경선도 유승민이가 통과하리라고 고고TV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윤핵관, 또 경기도의 몇몇 남지 않은 국힘 당원들, 즉 국힘 당원 잔존 세력들은 유승민을 찍어내려고 엄청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승민 쪽은 애초에 경기도당, 즉 현재 국힘의 당원들은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조직도 다 망가졌고, 그래서 경기도 당원들이 얼마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김은혜 쪽으로 몰표가 들어갈 것인데, 크게 염려할 필요 없고, 유승민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승부를 걸며 국힘 당원에서 35% 내지 30%만 이기면은 승리의 구도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송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기도에는 2030 남성 당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 기준을 세우고 방송을 하는데요. 지금 이틀 전부터 그제 이틀 전부터 DC 인사이더 극우죠. 극우 젊은 애들 일베화된 애들이 있는 곳, 그래가 FM 코리아 2030 남성들, 그들도 그 일베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준석을 밀었고, 이준석을 밀어서 윤석열을 당선시킴으로써 윤석열과 이준석을 지키자 하는 커뮤니티고, 거기에 댓글들과 의견들이 많이 달리죠. 그쪽에서 유승민을 디스하며 유승민을 죽이며 김은혜를 빛은혜 또는 퀸은혜로 띄우면서 유승민 죽이기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기준을 말씀드렸죠. 경기도에는 2030, 즉 2대남과 3대남들의 당원들이 별로 없다. 근데 왜 DC 인사이드하고 FM 코리아 2030들은 이런 짓을 하는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면서 오다가 떨어졌고 유승민 죽이기에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선거운동을
유승민 캠프 측은 하셔야 됩니다. 김은혜를 보면은 MBC 메인 앵커 출신이며 MB의 청와대 대변인이었으며 인력 40 몇 세에 그죠. 그리고 현재 분당 초선이며 정치 경력 2년이었고 강남에서 밀려와서 분당에서 박혀서 2년 신인 정치인이다. 그리고 선대위 대변인 또는 당 대변인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을 한 달 하면서 인지도가 조금 올라갔죠. 보면은 기분이 좋고 말이 상당히 똑똑 부러지고 절제화됐고 명랑한 거죠. 김은혜를 보면은. 그런데 20년 전으로 돌아와 보자. 지금 현재 국민들 특히 우파 보수 쪽에서 혐오스럽게 찍힌 박영선. 그죠? 박영선은 토론할 때 보면은 모든 게 지가 옳고 오세훈하고 토론할 때 봤죠. 오세훈이 뭐라 그러고 또는 일반 토론에서 국힘 쪽에서 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아니래. 틀렸어요. 그죠? 그 박영선이가 20년 전에 정치권 출발할 적에 들어올 적에 대단히 프레시하고 대단히 논리적이고 말빨도 셌고 또박또박 발음도 좋았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은혜를 20년 전에 박영선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그 당시에 박영선은 현재 김은혜보다 더 예뻤어요. 요새는 마귀가 됐지만 추미애도 지금 마귀가 됐어요. 그죠?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퀸 은혜를 띄우든지 빛 은혜를 띄워야 되는데 이 무지성 20대 30대 남자들의 이 무지성은 또 한 번 보수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 단언을 하는데 그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을 하면서 아니 유승민이가 당내 경선을 못 통과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고 그죠? 그리고 퀸은혜 김은혜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경기도 본선으로 가면은 100점 100패 필패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무지성 지시를 하는데요. 고고TV가 결론을 내드립니다. 당내 경선을 김은혜가 통과하면은 경기도는 김은혜는 필패가 들어갑니다. 그건 몇백 프로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과 유승민의 싸움이에요. 유승민과 이재명 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러면은 김은혜부터 유승민 캠프는 현재 시간부터 열흘 동안 주저앉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은혜 쪽에도 걔네들은 본선은 관심이 없고 경선만 관심이 있어 유승민을 꺾으면 자기가 유승민이라는 거물 정치인을 제끼고 대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 즉 바람을 일으킨다 하는 거죠.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것은 불가할 것이며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막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걔들이 띄우는 게 김은혜가 상품백화점 부실공사를 밝혀낸 기자다. 위대한 기자다. 그러는. 아니 거기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거 들어가가지고 지가 구석에서 그냥 상품백화점 설계 도면을 갖고 와서 이래가지고 부실공사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무너질 수가 없다. 뿐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상품백화점에 부실공사를 밝혀낸 거야. 그죠? 그리고 삼풍백화점 이런 걸 자꾸 끌고 나오면 안 돼요. 삼풍백화점, 세월호 이런 걸 끌고 나오면은 보수 쪽에서 이거 전부 다 보수 정권에서 김영삼과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니 우리 치욕으로 삼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선거를 이기려면 그런 게 없어요. 즉 아메바 같은 머리를 갖고 있죠. 현재 보수 국힘은 망가져 있다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김은혜가 여성할당제, 청년할당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주구장창 외치다가 윤석열이가 여성가족부 폐지, 또 이준석이가 반드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하니까
자기도 갑자기 패미에서 반패미로 돌아서서 지금 윤석열과 이준석에 기대면서 이준석식 정치 당내 경선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죠? 여성가족부 폐지 못합니다. 그 20대 남자애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준석이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20대 남자들을 선동해 들어가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윤석열한테 7자를 주고 거기서 20대 남자들의 결집을 모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을 김현숙이라는, 나 김현숙 몰라요. 김현숙이라는 여성을 갖다가 임명을 해서 9월달쯤 가서 여성가족부를 다시 쳐다보고 해보고 그거를 다른 부서로 명칭을 바꾸든가 아니면 여기저기로 쪼개든가 그런 게 나오죠. 9월달 가도 여성가족부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20대 남들은 쏘갔다 해야 되는 건데 이 무지성의 20대 30대 남자애들은 그래도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윤석열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둔다는 것이죠. 그럼 보수는 더 망가진다. 거기서 유승민이가 필요하다 제가 그랬고 자 하나씩 보시죠. 왜 제가 김원혜를 지금부터 주저앉히기 시작하는가. 첫 번째 보시죠. 어제도 이 영상을 올렸는데 품격 있는 경쟁을 하겠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원팀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윤석열이가 그렇게 원팀 외치다가 유승민이 적극적인 지지도 못 받고 홍준표도 적극적 지지를 못 받고 24만 표 0.7% 차로 이겼다. 근데 또 김원혜는 대선배 정치계의 대선배며 실력과 품격이 훨씬 우월한 유승민에 기대서 경쟁을 하겠다. 원팀이 되겠다. 이거는 유승민에 붙어서 자기의 열패감, 비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인정한 유캠프는 이런 거 나오자마자 유승민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게 문제다. 또 유승민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 어제 밤에 12시쯤 올라오던데요. 이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하고 어제 12시쯤 올렸어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어제 밤 12시에서 지금 현재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1시 30분부터 시작하니 13시간 지났는데 완전히 달라진 나라가 안 보인다. 열흘 남은 당내 경선은 날짜별로, 일별로 또는 시간별로 쪼개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SNS팀이 누군지 모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런 구호보다는 하나의 달라진 정책을 꼽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목이 집중하고 당내 당원들도 집중을 하면서 유승민이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고고TV가 지금 유승민 쪽에 계속 매일매일 몇 개씩의 전략 전술을 주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달라지려고 그럽니다. 달라지려고 그러고 있고 제가 준 몇 가지 비단 주머니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자, 이 김원혜가 지금 이준석의 정치를 그대로 받들어서 지금 당내 경선에 갖고 오는데요. 크게 염려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죠. 60대, 70대들은 그 노 당원들은 벌써 김원혜를 찍고로 결심이 됐고 왜? 윤석열 깐부고 무지성 지지자들이니까. 그럼 2030은 당내에 2030, 경기도에서는 2030 남자애들 당원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DC인사이드나 FN코리아에서 이렇게 김원혜를 띄고 윤석열을 디스하는 것은 효과를 못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승민의 그 스피커들이, 즉 평론가들이 없죠. 평론가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한 젊은 친구가 나와서 평론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평론하면 유승민한테 손해다. 그들 하는 논리가 우리가 경기도 본선에 가면은 유승민이가 안정적으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물론 치열하겠지만은 당내 경선이 지금 김원혜가 태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도전이 만만치가 않고 박빙 구도로 가고 있다 하고 유승민 측의 평론가가 나와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유승민이 이긴다. 김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언론 지형이 자꾸 유승민과 김은혜의 경선 흥행 대기를 시켰는데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며 유승민은 유승민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가면은 당연히 당내 경선도 개혁 보수들과 그죠? 25%는 있어요. 당원들이. 유승민이가 정치인을 많이 키웠잖아요. 젊은 정치인들. 개혁 보수와 그래도 유승민이가 노련하고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으니 이재명하고 붙으려면은 유승민을 지지할 수뿐이 없으므로 당내도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흥미거리고 가십거리며 유승민이 당연히 당내 경선도 통과한다 이런 논리를 펴야 돼요. 아직 어리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그들도 흔들린다는 거죠. 지금 김은혜와 김은혜 쪽에서 갖고 나오는 것을 보면은 기가 찬 것을 많이 갖고 나오죠. 경기지사 출마 김은혜 중국인 부동산 투표권부터 손보겠다. 이거는 100% 불가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인 반박에 들어가면은 중국인 부동산 오늘 국토부 장관을 원희룡이가 아마 지명될 것 같아요. 2시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녹화하는 게 1시 30분이니까 중국인 부동산들이 가장 많이 몰린 것이 경기도가 아닙니다. 제주도고 서울이죠. 아, 누가 중국 자본가들 들어와서 서울 부동산을 사지 경기도 부동산을 사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제주 휴양지를 사죠. 근데 중국이 어떻게 됐죠? 중국 부동산이 제주도 공략에서 초토화가 됐죠. 그 당시에 원희룡이가 4년 동안 제주지사를 했을 적에 원희룡도 못 막았고, 서울도 강남 요충지 아파트 또는 오피스 빌딩들을 중국인들이 공략하는데 박원순도 못 막았고 오세훈도 못 막아요. 그런데 김은혜가 뭘 가지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중국인 부동산 특징, 그 중국 교포들, 조선족들이 조그만 빌딩을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를 사는 걸 무슨 수로 막는다는 거죠. 이건 뻥이고 가짜다. 투표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경기도의 중국 교포들 투표율이 10만 명이 되므로 그들의 투표권을 손보겠다는 것은 박탈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 그죠?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니 투표권을 박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2의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주듯이, 그죠? 그건 공생의 원리에 인간 기본권, 투표권, 참여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탄 말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20대, 30대 무지성 애들이 이걸 빨고 왜 유승민은 중국인 부동산을 못 막느냐? 중국인 조선족들의 투표권을 경기도에서 못 막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공직선거법에도 있고 이 중국인 투표권, 중국인 부동산을 제한하려면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안건이에요. 이걸 무슨 경기 예비지사가 국힘 예비 후보 김은혜가 이런 걸 막는다고 뻥 구라를 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럼 무리선 2030 지지자와 대개운동은 어떻게 따라가느냐. 윤석열도 이런 식으로 했어. 어퍼컷 올려. 그죠? 근데 지금 윤석열 인수위 한 달 됐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 영원히 못해요. 윤석열이가 공략한 거는. 해도 변형이 되고 변형이 돼가지고 괴물적인 정책이 나오고 시책이 나올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김은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은혜는 아직까지 정치도 모르고 나쁜 것만 배웠다 이러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 지금 그 김은혜부터 이야기하죠. 그 김은혜가 며칠 전에서 김포에서 집이 김포인가?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데요. 분당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김포에서 골드라인을 타죠. 뭐 김골 라인이라든가 김포에서 인수위까지 또는 국힘까지 자기가 백 메고 그 롱코트를 입고 키가 크니까 금방 보이죠? 지하철 지옥적 체험을 했다. 이것도 뭐예요? 이준석 정치적 이준석이 처음에 지하철 타고 다니고 따르니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의 표는 없어요. 요번에 경기도에서 이준석 표 없습니다. 여러분 2030들이 무주성 지지와 일탈은
여성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특히 주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어요. 따라서 고민정이가 김은혜가 지옥 처리 힘들다고 하니까 고민정이도 말이야 평소에 이용하지 왜 그래 쇼를 하느냐 하는데 고민정의 말이 맞는 거예요. 김은혜가 이런 걸로 출퇴근 인증샷으로 올려? 윤석열하고 똑같죠. 윤석열과 이준석 정치를 갖다가 요번에 선거 방식을 그대로 도입했는데 당내 경선이 50대 50이지 일반하고 이거는 요번 판은 다를 것이다. 다행히 유승민은 일반 여론조사 50%의 확고한 우위를 갖고 갈 것이다. 경기 도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고고TV를 보시는 유승민 지지자 뭐 희망 캠프라든가 또는 유심초 분들은 이 영상을 날르시고 물론 제가 이걸 찍고 나서 유승민 측한테 전달합니다. 이번 영상은 전달하려고 그래요. 제 동영상을 전달하려는데 이 영상들을 유승민 캠프에 뿌리셔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유승민 캠프가 몇 명 없는데 그들이 지금 하는 활동 행동은 전혀 파괴적이 아니고 시급성이 부족해요. 또 이 DC 인사이더와 FM에서 유승민을 디스하면서 죽이는 모습이 이런 게 또 나타나죠. 유승민이가 탈원전을 주장한 적 없다. 그런데 예전에 문재인, 이재명, 유승민이 신규 원설 건설을 반대의 한 목소리를 냈다 하면서 이거 심상정 이런 우원식, 이재명, 유승민이 그걸 같이 올려버리죠. 그러나 유승민의 탈원전 정책은 이런 게 아닙니다. 유승민의 탈원전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발전시켜서 또 원자력, 석탄, LNG 이런 것을 제대로 조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올 때 탈원전이 나간다는 것이지 원전 해체가 아니었어요. 문재인이 같이 그냥 태양광 그냥 산천총을 깎고 풍력 3,000총 이상한 데 세우면서 탈원전부터 못 박아놓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공격하는 이 무지성 아둔한 괴물 레벨한 2030들은 정신 차려야 되고 너희들 때문에 윤석열이가 앞으로 대단히 곤란에 빠질 것이다. 늪에 빠질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지금 2030이 이준석과 윤석열을 무지성 지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인식, 사회계획에 대한 인식 그게 하나도 없어요. 민족까지 너무 거창하고 그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 놀이에 불과해요. 놀이. 그것을 이용한 게 이준석이고 그것을 갖다가 아직도 신봉하고 있는 게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고 윤핵관 권성동 같은 거리는데 제가 예상하기인데 6개월 내지 1년이면 윤석열 망가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그 DC 인사에서 FM 코리아 일베화된 젊은이 2030들이 지금 유승민을 공격하는 내용이 일정 문제를 갖고 공격하고 대민 접촉을 공격을 하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보시죠. 또 없어졌다. 찾았습니다. 보시죠. 지금 김은혜의 일정이 돋보이는 게 없어요. 김은혜는 그만큼 실력을 모르고 경기를 모르며 정책을 구상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 그저께 김은혜가 4월 9일 토요일 일정으로 신도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도시 일기를 쫙 돌았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접촉을 했다. 이게 뭐야? 며칠 있으면은 유승민 쪽에서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폭발적으로 정책을 발표할 겁니다. 제가 그러라 했어요. 그런데 아니 일산 중동 3번 평촌 마지막에는 자기의 지역 성공의 분당에 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역 주민을 만난다 해가지고 재건축이 금방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재건축이 얼마 걸린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유승민은 나열식으로 여러 정책을 TV 인터뷰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니 돋보이지가 않는데 김원혜는 이런 것만 찝어서 말을 해요.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국민에 대한 고찰도 없고 인식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따먹게 하는 거예요. 유승민은 벌써 일기 신도시 윤석열도 한다 그랬다. 이재명도 한다 그랬다. 나는 당연히 더 한다. 벌써 수십 번 떠들어다녔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일베아된 2030들이 들고 유승민을 죽이려고 그런다. 김원혜는 말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한다고 막 신도시 다 돌아다녔는데 왜 유승민은 안산에 가냐? 세월호가 있는 안산에 세월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극우 보수 성향 꼴통으로 지금 유승민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산은 외노자들이 많고 서민들이 많고 사회에서 그죠? 조금 경제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찾아가는 게 맞아요. 또 단원고를 갔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본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4월 3일 일정이에요, 이게. 근데 김원효는 4월 6일인가 7일에 나왔는데 왜 이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왜 안산에 가냐, 세월을 찾아가냐, 단원고를 찾아가냐 이러는데 이 2030 젊은 애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암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픈 곳을 우리는 보듬어야 되고, 그죠? 부족한 곳을 갖다가 우리는 안아야 되고, 아주 잘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 이후에 김원혜가 저격수로 윤석열의 밀명을 받아서 나온 건데 왜 과거 걸 내오냐 이거죠. 그럼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 유승민이가 성남을 갖다가 오늘 그 공략을 하죠. 성남이 뭐죠? 이재명의 아성이에요. 이게 본선 중심인데, 제가 그랬어요. 본선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어제부터는 일단 당내 경선부터 통과해라. 근데 이건 기존에 잡힌 일정이라서 4월 10일 이렇게 일정을 돌아다니는데, 만나교회, 분당 우리교회, 그 다음에 수정구, 주거환경 개발계획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본국사 몰라 나 어디든지. 그 다음에 수원시 당정 사무실을 6시까지 방문한다. 4시까지 방문한다. 이렇게 나오죠. 왜 이러냐면 성남 수원이 국힘에 성남 말입니다 여러분. 분당 가볼 중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김원혜가 4.15 총선 때 유일하게 강남 벨트라인에서 당선된 1인인데 김병관한테 0.7%짜리 이겼어. 분당과 성남 이쪽은 말이죠. 수원까지 이쪽은 민주당의 아성이에요. 정비영 같은 애 거기 있어봐야 소용없어. 김영남 같은 놈이 이번에 수원시장 당한다 그러고 이상일 같은 놈이 용인시장 나온다 그러죠. 그 TV에 종편에 나와서 버벅거리면서 말이야 윤감 부르면서 윤석열을 무지성으로 막 변호하는 애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표가 다 떨어져요. 본선에 나가면. 그래서 유승민이가 성남 수원을 공략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유승민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도 가고 또 절에도 가잖아요. 본국사라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당장에 유승민은 당내 경선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라 그러고 있고. 그리고 유승민의 SNS팀이 있다면은 재편을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은 갈아엎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은 했지만은.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은 모든 그 일정과 모든 정치적인 역정과 사회 경기도에 대한 고찰이 김원혜는 유승민에 대해서 아주 천박할 정도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슈화를 시키는 게 일기 신도시 건축, 그 다음에 중국인 외노자 부동산 문제 이런 걸 갖고 나오는데 완벽하게 당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이 2년차 정치인이 강남에서 물려온 2년차 정치인이 경기 본선에 나가면은 완벽하게 집니다. 거기다 또 뭐죠? 김원혜가 지금 변명하는 것이 시가 쪽에서 시어머니 쪽에서 재산이 많고
남편은 시가 쪽에서 재산을 정려받아서 재산이 169억인다 그러는데 억울하다 그러는데 뭐가 억울해? 어? 항상 그런 식으로 가족이 뭉떨어져 가지고 재산을 정려받고 재산을 부풀린 사람이 부자들이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 연관성이 뭐냐면 대장동 특혜 문제도 같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김원효는 대장동 일타 강사, 그건 참 저놈이고 원희룡. 대장동 일타 강사가 대장동 저격수라고 그래. 대장동 저격한 게 뭐가 있어요? 요번에 대선에서 경기 본선으로 가면은 대장동 들고 나오면은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져요. 대장동 들고 나오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대장동의 끝이는 윤석열 국힘 쪽인지 이재명 쪽인지 모른다. 어느 권력이 관계됐는지 모른다. 무조건 져요. 만약에 대장동에 우리가 국힘에서 이익을 봤다면 대선에 왜 경기도에서 졌겠어요? 5%나 4.7%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국힘은. 김원혜는, 윤석열은, 이준석은 3구 대선 방식이 2030을 선동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이길 줄 아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진다. 그런데 문제는 당내 경선이니 김원혜는 아이디어도 없고 유연성이 부족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단선적이고 모르니 일단은 당내 경선을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극우, 나이 드신 보수 우파 그런 사람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크게 염려하지 마라. 유승민도 움직이고 있고 안 되면 내가 달라붙는다. 이긴다. 유승민은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경기도에서 압승을 가져올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고고TV를 보는 유승민 지지자들은 유승민 캠프에 후원을 하시며 도와주시고 DC인사이드나 FM코리아에서 유승민을 죽이고 디스하는 그런 것들에 맞서 싸우세요. 같이 댓글 다시고 며칠 만에 어떻게 빛 은혜가 되고 퀸 은혜가 되고 유승민이 이렇게 밟히는가. 그대들이 유승민 지지자 그대들이 활동을 안 해서 그렇고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데만 가서 어떻게 해요 유승민이 불안해요 안 변했어요 이런 것만 날려서 그렇다. 싸워라. 선거는 전쟁이다. 유승민이 이긴다. 이까지 하겠습니다.